1990년 저기 파나마 전시회 그 엑스포 공모 그쪽에부터 전시회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5년간 한 150회 정도 1년에 한 7, 8씩 횟수도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다음 9월에 저희 광주에 이제 코스모부터 해가지고 광주에 이제 화장용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그러고 10월 달에 이제 전 세계 잔치죠. 10월 15일부터 광주 교육회 1기, 2기, 3기 해가지고 홍콩 전시회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전 세계에 근 한 50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체들 대박 친 사례가 많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아픽이라고 이제 고속 분사해가지고 치약 없이 이제 양치라는 거. 그 사람이 재작년에 처음 광주 전시회 제2의 부스에 왔어요. 그래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그러니까 3m, 3m 부스케 안에 와가지고 그래서 전시하는데 뭐 손님들이 그냥 뭐 팔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시회로 그냥 대박 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전시회 가을에 개최할 때 봄에 처음 나는데 가을에 개최할 때 보니까 직원들 한 12명하고 부스 한 6개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제품 샘플 판매량만 한 5천 이상 팔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25년간 뭐 대박치는 업체도 많이 봤고 전시회 나와서 하여튼 뭐 그래 말아먹은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전시회를 잘 몰라요. 해외 전시회는 뭐가 있는지 어느 전시회를 가야 되는지 내 제품은 어느 전시회를 가야 바이어를 내가 바이어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냐면은 해외 전시회하고 정부 지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몇 가지 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전시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지자체들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출 위주의 전시회는 거의 정부 지자체 지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시회 한 번 나갈 때 3m, 3m짜리 부스 하나 얻으면 통상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항공, 숙박, 부스 장치비, 부스비 해가지고. 근데 지자체에서 대충 한 50% 지원해 주니까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저는 이제 1990년대 갈 때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 나가면 현장에서 뭐 한 30만 불, 40만 불 현장으로 받아오셨는데 전시회에 대한 이제 뭐 대표님들 주의 환기 좀 시켜드리고 그러고 내 제품을 좀 해외 시장 다변화를 해서 수출 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회사의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좀 회사를 키워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왔습니다. 뭐 강사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강의 끝나고 나셔서 궁금하시는 점은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최근에는 작년에는 기계 판매로 동남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기계 전시회 자카르타, 하노이, 호치민, 말레이시아 방문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소비재 제품 위주로 주로 이제 수출하고요. 제가 전문 분야가 이제 수출 업무하고 전시 참가 업무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공장 설립이나 법인 설립, 그다음에 정부 지원 제도, 뭐 자금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그다음에 뭐 특허, 상표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에 지원해주는 기관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대표님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회사 경영을 하면서 내가 돈을 쓰는 합당하게 쓰는 데는 다 정부 지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네이버에 고용지원 치시면 돼요. 내가 장기 재비로 정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자금지원 치시면 네이버에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행위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가. 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부천시. 일산에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로 하게 되면 경기도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천시는 인천시 지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부천시는 부천시 지원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중기청 지원받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사업장 소재지 가지신 분들이 사업 환경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전시회도 그렇고 그 정부 지원제도 있잖아요. 요거를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한테 뭐 카드락 같은 거는 부천시에서도 뭐 매년 나오고 카드락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LED 간판 교체하는 거. 간판 교체하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그러니까 기업 행위를 하기 전에 항상 정부 지원이 없는가 그것도 확인하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지원하고 전시회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시회가 한 15,000개 되는데 어느 전시회를 가야 내가 오더를 가장 많이 따를 수 있는지 그것만 알고 가셔도, 그리고 전시회 사이트는 어디 들어가야 내가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만 알고 가셔도 큰 돈 벌어가실 겁니다. 이 강의 목차는요, 전시회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시회 끝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떤 전시회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은 어디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한마디로 이제 재화나 용역이나 요즘은 이제 지적재산권도 포함이 되는데 그야말로 그 한 국가에 그리고 전 세계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상하고 수입상이 모여서 상담을 주고받고 오더도 따고, 그리고 제품, 그다음에 경쟁업체들 제품 동향도 보고 여러 가지 전시회 효과가 거의 한 100개까지 되는데 우리가 거의 다 몰라요. 전시회 가보셔야지 알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가 한 15,000회 정도 되는데 이제 전시회 특성별로, 그 다음에 전시회 주체별로 좀 이따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종류는 크게 보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도소매 위주의 전시회가 있고 수출 위주의 전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전시회 이제 지자체 권유에 의해서 나갔다 오시는데 도소매 위주의 전시회 나가셔가지고 바이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소매 전시회 나가니까 LC라는 말도 모르고 TT라는 말도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오는 거기에 전시하는 업체가 수출입을 하는 업체고 거기에 오는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신 전기로 뭐 100개 보내라 50개 보내라 이런 사람이 오는 전시회가 도소매 전시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도소매 전시 거의 도소매 전시예요. 뭐 북경이나 대전이나 청도나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국의 대형 수입상을 잡든지 아니면 중국의 지사를 개설해놓고 각 성별로 내가 대리상을 잡고 싶을 때 나가는 게 도소매 전시예요. 근데 청도 전시회나 저 충칭이나 위에나 가가지고 거기서 내 제품 중국에 수출해 보겠다고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국내 대리상품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시회 형편없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시회 안 나와요. 근데 전문 수출입 전시회 쪽으로 나가야 가면은 5다 10만 불이든 5만 불이든 기본적으로 받아오는데 전시회를 잘못 나와가지고 교수비 치르는 케이스, 저도 교수비 많이 치렀어요. 도소매 전시회 나왔는데 LC를 이야기하니까 LC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사람은 LC도 모르냐. 보니까 이게 도소매 이제 로컬 전시회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회 15,000개 중에 내가 꼭 가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음 편에서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개해드린 게 2월 8일 중계 축에 그리고 1월에 프리미어 해가지고 문구 전시회하고 화장품 전시회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소비대전 여기 이제 중계 4월 축에 10월 그 다음에 중국 광주역회 중계 4월 축에 10월 그리고 중국 광주하고 홍콩 소비대전 연계해서 바이어들이 해외 대형 유통 바이어들이 요거 2개 전시회 연계해서 한 달 동안 체류하고 전시회 다 보고 갑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그러니까 5월 한 2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리고 홍콩 중국 여기 홍콩 소비전에 한 3회 정도 열리고 중국 광주역회가 1기, 2기, 3기
이태리나 동유럽이나 터키나 폴란드나 이런 데 있는 바이어들은 여기 가서 잡으셔야 돼요. 중소형 바이어들은 중국 광주까지 안 오는 바이어가 많고 여기 로컬 바이어들 잡으려면 여기 꼭 나가셔야 돼요. 여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문구전시회 관련된 이제 전시회 자료인데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시회 정보는 포트라의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싹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참가할 전시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요게 참가 업체 수하고 여기 개최국 참관객 수, 구경하러 온 바이어들 요 숫자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요 숫자가 아니면 2,000명, 3,000명이고 부스 수가 우리나라 코엑스나 킨텍스 같이 한 2, 3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큰 데로 나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전시회 참가 결정할 때 결정적인 팩터가 참가 업체 수하고 그 다음에 참관객 바이어들 요거를 꼭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거는 저기 USB로 나중에 다 드릴 거고요. 여기 전시 품목은 요 소비재 전 품목이에요. 그리고 추계 소비재전은 요거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 휴가철을 해가지고 여기는 바이어들이 그래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추계는 제가 한 15년 다녔는데 여기서 큰 오다 받으면 별로 없어요. 중계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홍콩 소비재 전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 교육회 그게 이제 전 세계 잔치인데 이게 이제 홍콩 소비재 전시회는 4월, 10월 광주 교육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 중계 차이나 소싱페어는 최근에 생긴 전시회예요. 요거는 주관자가 글로벌 소시스인데 요거는 홍콩 책락국 공항협회 전시장에서 전시해요. 근데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홍콩 선물 판촉 박람회 요게 제일 보다가 많이 터지는 전시고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로 여기 이제 전시 주관 업체가 IPR 홍콩이라고 서울지사가 있는데 홍콩 무역협회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시예요. 요거는 글로벌 소시스는 요게 광고 전세계 광고협회에서인데 이제 전시 산업이 이제 홍콩에서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놈들이 한 4, 5년 전에 뛰어들어가서 전시 산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홍콩 청락공공항은 홍콩 시내 침사 추위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들어옵니다. 홍콩 전시할 때는 선물 판촉 전시회나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가 많이 됐습니다. 요 차이나 소싱페어는 요거는 역사가 그래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시 장소가 홍콩 공항 옆이라서 바이어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도 이제 오늘날은 와요. 요거 홍콩 선물 판촉 박람회 요거는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 가는 거 나가는데 제가 여기 한 20년 다녀서 오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물 판촉 박람회 바이어가 여기 이제 날짜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바이어 오는데 광주 소비재가 4월 28일부터인데 그 선물 판촉 박람회가 광주 소비재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틀 보고 바이어들이 그러고 광주를 넘어갑니다. 홍콩에서 광주까지는 보면은 이제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기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기차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관 출입국을 2번을 건너야 돼요. 홍콩 출국 검색하고 중국 입국 검색 2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홍콩하고 광주는 이제 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광주 갈 때 페리 타고 가면 1시간 반인 겁니다. 그리고 출입국 검색도 그렇게 복잡지가 않아. 그래서 홍콩하고 광주 전시회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같은 경우에는 홍콩 선물 판촉하고 소비자 2탕 뛰고 중국 광주 이름 와서 1탕 뛰고 3탕 뛰고 하여튼 홍콩 쪽하고 광주가 제일 메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10월에 열리는 거는 홍콩 메가쇼라고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이 메인이에요. 파트 2는 바이어들이 그래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얘들이 돈벌이 하려고 파트 1에서 돈을 버니까 파트 2에가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또 파트 2 소비재 전시회를 또 해요. 이거는 이제 전시업체들이 전시 주관사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요것만 나가시면 돼요. 가을에. 추계 차이나 소싱페어 이거는
아무래도 공항 옆이니까 접근이 떨어져서 전시를 별로고요. 그리고 중국 광주 교육회 이게 전 세계 최대의 교육회입니다. 여기는 나가면 무조건 오다 가도 오는데요. 광주 요게 뭐냐면 이기는 중국 업체 떡장사 떡 하나 사 먹는다고 외국 업체들 참가 못하도록 해놨어요. 여기 소비재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굳이 참가를 여기가 이제 바이어들이 제일 많이 온다. 일기에도 많이 오고 일기는 경기도관 있고 그러고 호텔라관 있고 정부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얘들이 이제 외국 업체들한테 부스를 안 줘요. 여기 메인인데 굳이 나가시려면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 회사 간판걸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오다가 진짜 엄청나게 중국이 저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는 전시 산업에 얘들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전시 산업은 중국에 한 50년은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엑스, 킨텍스 가봐야 한 300개 업체 하루 한 4시간 보면 다 보죠. 중국 광주 전시회는 가면요. 부스가 킨텍스만한 홀이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돌려면 한 5일을 봐도 다 못 봅니다. 꼼꼼하게 돌려면. 그래서 요 중계 중국 광주 교육회 1기하고 주계 중국 광주 그 수출 상품 교육회 1기 요거는 꼭 명심해 두셨다가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전에 정부 지원 공고 보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호텔라 단체관이나 경기도관이나 아니면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부천시관 부천시도 이게 저 광주교육회 한번 주관 안 합니까? 과장님? 네. 거기는 신화재단하고 개별적으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개별로 나가서 이제 그 부천시에서 400만 원인가 지원해준데 그래 나가도 되는데 호텔라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중국 광주교육회 추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제 품목별로 자기네들이 이제 전시업체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1기는 거의 이제 종합품목, 1기하고 2기는 종합품목 바이들 다 옵니다. 3기는 조금 이제 뒤에 날짜가 딜해서 1기보다는 3기가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기만 나가시면 돼요. 주계 전시 자료고요. 광주 교육회. 네, 홍콩 광주 이제 여기 보시면 홍콩 광주 교육회 연계해서 참가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수출 상품 교육회 1기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소비재 바이어들 잡고 그러고 여기 홍콩 선물 판촉전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여기 이제 선물 판촉하는 바이어들 잡고 요 두 개 연계해서 가시면 됩니다. 바이어들이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거의 중국 홍콩에서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거의 전 세계 유명 백화점 바이어나 TV 쇼핑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 요 안 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요 전시에 나가면 꼭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주체별로 해외 전시회 참가 주체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개별 참가는 이제 업체가 직접 이제 개별적으로 해외 전시회 신청을 해가지고 전시 주관사에 참가하는 거고 단체간 참가는 업체가 수출 유관기관하고 관할 시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 단체와 참가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개별 참가는 처음 나가는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부스 장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부스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관 참가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자체들이 그 전시 주관사에서 부스를 50개든 100개든 받아가지고 업체에 한 개씩 나눠주는 거니까 이쪽에 가면 통역도 지원되고 운송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전시기관 중에 다 지원되니까 처음에 나가실 때는 단체관 참가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만으로 나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개별 참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부스를 내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참가 여기에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전 세계 15,000개 전시회 중에 어디를 갔다 오든
지원 업체를 선정되고 나서 10월 달에 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원금 받으려고 이제 부천시에 신청하니까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는 업체가 크다니. 왜냐면 그거를 영수증을 백데이트 시켜가지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회 준비하면서 지원금 서류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부스, 가령에 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스에 참가한 정비를 하려면 부스 번호가 나오면 사진이 이제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전시 준비는 전시 지원금 준비하고 같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달력으로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각 지자체 저 시도지사하고 호텔하고 그 해외 전시회 지원금 업체 모집 공고 날짜하고 기간을 표기를 해놨어요. 기관별로. 호텔라는 상반기, 하반기 전시회 지원금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하는 전시에 대해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미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지원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보면 부천시도 이 보면 한 해 저 전시회 저 개별 참가 지원금 신청 공고문을 1월 14일 2015년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하고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코트라, 그 다음에 경기도 이 세 군데 다 신청하시면 돼요. 한 전시회로 세 군데 다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지원금 탈 때는 두 개 지자체에서 선정됐더라도 한 개밖에 받으면 여기서 지원금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요 전시 일정은 연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월달에 10월달에 전시에 참가할 경우에는 1월달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전시회 계획을 수립하시고 요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신청 공고는요, 부천시하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개별 참가 지원금 신청 공문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류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요 규격 인정하고 특허 관련증 이런 게 이제 가점 서류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시에 이제 부천시에서 지원을 안 받은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하면 될 확률이 높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별 전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는 별도로 부천시 해외 전시에 개별 참가 신청했을 때 이제 요 가점 서류예요. 점수를 해외 전시에 참가 여부요기 한 40점, 그다음에 인정 서류 한 25점, 업체 경쟁력, 제품 경쟁력 이런 거 한 25점. 참가 취업하는 업체는 아마 김대영 과장님 대부분 선정해 주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요 전시에 참가 인원들 모집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뭐냐면 부천시 개별 참가 지원. 이거는 코엑스 킨텍스 참가하는 전시에도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로봇 대전 참가비하고 부스 설치 전액까지 지원해주고. 부천시 공사. 경기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소재 관할 기업도 경기도에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트라 지원도 하시면 되고요. 코트라는 상반기, 하반기 전시에 지원 따로 해줍니다. 1월달에 상반기 지원 업체 모집하고, 그리고 6월달에 하반기 전시에 지원 업체 모집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 개별 참가 지원금, 코트라든 부천시든 경기도든 똑같습니다. 서류는.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코트라 지원금 신청한 내가 나오는데 여기 결과 보고서, 전시회에서 오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성과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박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스 인보이스,
보습이 4,000불 지불했으면 4,000불 지불한 인보이스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T 카피, 기업은행에서 보낸, 은행에서 보낸 TT 카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그 전표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챙기셔야 된다. 운송비 견적서 있어야 되고, 운송비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서류가. 그리고 운송비 송금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선적한 BL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면장,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스 전시에 참가하게 되면, 샘플 DP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스 회사명 나오고, 여기 부스 번호 나오게, 126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정면에서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인통장은 이제 지원금 받을 때 입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전시회를 선정해서 갔다 와서 지원금을 받는 거고, 단체와는 이제 그 수출 유관기관, 코트라나 중기청이나 각종 조합, 우리나라 조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구조합 있고, 라이터 조합 있고, 뭐 선부조합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협회에서 그 부스를 일괄적으로 얻어가지고 그 협회 회원들한테 부스를 한 개씩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코트라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단체관에 참가하면 상당히 편리해요. 지원도 받고, 부스비, 장치비, 전시 샘플, 운송비, 통역비 다 지원됩니다. 단체관 참가. 그래서 처음 참가하는 업체는 단체관 참가하는 게 맞습니다. 단체관 참가 신청은 아까 저 공문 보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해외 전시회와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국내는 코엑스킨텍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해외 전시회는 그 한국 전시 포털하고 경기 중기센터, 이 여기 가면 경기도 지원 시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주 한두 번씩 챙기세요. 그 해당 업체에 지원되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글로벌 전시 포털, 이건 코트라 사이트고요. 그건 한국 전시산업청에는 이건 국내 전시에 관련해서 나오는 사이트. 예, 단체간 해외 전시회 모집 공고는 수출 유관기관 단체관은 국고지원 단체관이 있고, 코트라 단체관이 있고, 중기청 단체관이 있고, 무역협회 단체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기계산업 성주지원 단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자체 단체관은 경기도 단체관, 부천시 단체관, 각 시도에서 이제 단체관 사서 부스 하나씩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국고지원 단체 해외 전시회는 쭉 보시고, 내 제품에 해당되는 전시회 선정해서 그 이쪽에 문의 하시면 돼요. 이 전시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품목하고 자격체 품목하고 전시회 특성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하고 각종 협회에서 주관하는 단체 전시회 리스트 쭉 있고요. 그것도 한번 쭉 보시고, 품목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자기 품목에 해당되는 란을 보고 전시회를 선정하시고. 요거는 상하반기 중기청 단체관은 너무 전시회가 많아가지고 파일로 별첨해놨으니까 나중에 자료 그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기계하고 관련된 업체는 요 기계산업진흥회 단체관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큰 전시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계 전시회가 독일 하노버 메세. 독일에는 박람회를 메세라고 그러거든요. 하노버 메세 여기가 제일 큽니다. 여기는 전 세계 기계하고 관련된 바이들이 다 와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큰 전시회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장. 여기 이제 한 12월 정도에 11월인가 12월에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동남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이들이 많이 와요. 한국 무역협회 전시회 일정이고요. 무역협회 전시회도 대부분 보면 수출 규제 전시회니까 자기 품목에 해당되는 전시회가 있으면 신청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 경기도에서 요 지원하는 단체가 프랑크푸르트 중개소비제장, 이거 괜찮아요. 전시회. 자기 제품하고 관련된 전시 여기서 골라서 나가시면 되거나 신청해서. 국전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참가 과정 있잖아요. 해외 전시회 참가 전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전시 기간 중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참가 후에 해야 할 일,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는데, 참가 전에 해야 할 일은 일단 뭐 전시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시회 참가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원이 있는지, 자기가 참가하는 전시와 정부 지원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정부 지원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요. 전시의 목표는 크게 이제 오다 마이바드로 나가는 거죠. 오다 마이바드로 나가는데, 중국 광주교육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중국 업체들이 내하고 기술 제휴도 가능하고 내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내하고 OEM 계약을 해서 OEM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자기하고 관련된 제품을 전시해놓은 부스에 찾아가셔가지고 중국 업체하고 한번 상담도 하시고, 그러고 경쟁회사 제품 가격 동향하고 신제품 동향.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전시회 나갈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스에 오면 다 쪼가보냈어요. 짝퉁 만든다고.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중국 부스 가면 중국 애들이 또 다 쪼가보내요. 왜냐면 쟤들이 거의 젓가락부터 원재폭탄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동차도 벤츠나 이런 데 공장 다 있고 이러니까 기술이 우리보다 어떤 품목은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 디자인하고 기술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오히려 거기에 카피 들어가요. 그리고 참가 예전 전시회 정보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요 정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전시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참가 규모하고 참관 바이어 수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가 전시회 결정은 정부 지원으로 갈 것인가 혹은 개별관으로 갈 것인가 단체관으로 갈 것인가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미리 계획 수립해놓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시회 확정되면 전시 샘플하고 전시 비품이라면 이제 참가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신청은 이거는 이제 전시회 참가할 때 요관기관에서 지원 시책 이전을 신청하시면 되고, 부스 위치 선정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단체간 참가할 때든 개별만 참가할 때든 바이어들이 전시장 입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장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도면 보시고 출구 있는 쪽,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투 사이드 오픈 코너죠. 코너 부스는 양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한테 제품 소개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홀도 홍콩 같은 데 가면 쫙 꼭대기층 있고 밑에 층 있고 메인 홀 있고 이런데 주로 메인 홀인지 아니면 홀이 구석진 곳인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부스 보시고 안 좋은 곳이면 옮기달라면 돼요. 부스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기달라면 옮기줍니다. 그리고 항공 숙박 예약은 광주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출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든 배든 모든 게 풀이에요. 가면 호텔도 풀이고. 그래서 항공이나 숙박 예약 늦게 하면 비싼 돈 주면서 위치도 좋지 않은 곳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항공하고 숙박은 요거는 전시 일정 확정되면 가능하면 한 석 달 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한데 단수 비자가 있고 복수 비자가 있는데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1년짜리 복수 비자를 걸리시고, 그리고 한 번 왔다 말 것 같으면 단수 비자 걸리시고. 그 다음에 유치 대상 바이어, 제가 전시회 참가가 확정이 되면 중국 광주 같으면 광주에 위치한 코트라 지사에 현지의 바이어 리스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으면 자카르타 무역관에 현지 바이어 리스트 유상으로 할 겁니다. 아마 대상 명단 달라고 그러면 20만원인가 30만원 주면 바이어 명단을 줘요. 그러면 이 바이어 명단 받아서 사전에 전시기간 중에 미팅하자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예약을 해놓는 게 좋죠. 그리고 전시 개최 전에 전시장 도착하고 전시 주관사로부터 입장권하고 디렉토리 수령해요. 전시 개최 2월 6일 날 개최된다면 2월 한 3일쯤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2월 5일 날 전시 주최자들이 이제 각 업체에게 이제 입장권하고 디렉토리를 줍니다. 그 디렉토리는 나중에 전시 지원금 신청할 때 꼭 들어가요. 그 디렉토리는 그 전시에 참가한 업체 디테일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업체가 나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지원금 받을 때.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꼭 챙겨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 장치 디스플레이는 전시 전에 해야 되고, 관련 바이어들을 여기 이제 이메일로 연락해서 전시장 한번 방문해달라고 이메일 보내고, 전시 참가 업체 그 부스 신청할 때 신청했던 전기, 전화, 인터넷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통역관이 필요하면 코트라 현지지사에 통역관 채용 요청하면 되는데, 광주 전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불 줘야 돼요. 한 20만원 1인당. 그리고 해외 전시회 기간 중에는 가능하면 이제 동영상 시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들한테 제품 어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부스 사진은 요건 이제 개별 참가 지원 신청서에 들어가니까 꼭 부스 사진 촬영해놓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건데, 전시회 가면 샘플을 가지는 가는데 저게 만약에 샘플이 안 팔리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년 됐기 때문에 전시 첫날에 혹은 전시회 시작하기 전에 바이어들하고 내가 가져가는 샘플 이미 판매 계약을 끝내놓고 와요. 안 그러고 그냥 무대포로 갔다가 샘플을 그냥 잔뜩 진열해놨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 안 팔려가지고 그냥 가져오게 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항상 전시 첫날에 아니면 전시회 시작 전에 바이어들하고 샘플 판매하는 거 사전 예약해놓고 전동 50%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편해져요. 근데 마지막 날은 샘플 가져가면 이제 운송비가 많이 되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막 샘플을 버려요. 첫날에는 샘플 하나 그냥 10만원 받을 거 마지막 날에는 1,000원도 안 줘요. 그냥 거기 보면 전시회 마지막 날 버리는 샘플만 전문적으로 죽으러 오는 사람들. 요거 샘플 요거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전시회 기간 중에 참여한 경쟁업체, 내하고 유사한 제품 파는 중국 짝퉁업체들, 그 다음에 해외업체, 우수업체, 그 다음에 전시 참가업체가 내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중국업체 같은 경우에 내 제품을 한국에서는 1,000원에 만드는데 저놈들한테 OEM으로 주면 얼마에 만들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전시회 나가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내가 OEM 공장도 찾고 파트너도 찾고 지사도 찾고 다 찾아야 되겠죠. 요거 전시 기간 중에 이제 바이어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광주 전시회 1기가 가지고 이제 한 4, 500명 상당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바이어 유형별로 이제 바이어가 그냥 아까 카탈로그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또 오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들어가서 샘플 붙이시면 오더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 바이어가 있고, 소매상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바이어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 명패나 명함을 보면 대충 나와요. TV 쇼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에지시논 TV 해가지고 명함에 딱 쓰여져 있고, 그리고 백화점 MD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마트 MD 뭐 이런 나와 있고, 명함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명함 보고 대충 한 70%는 나오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제 말 몇 마디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마디 정도 해요. 바이어가 뭐 5명, 10명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공개협약 바이어를 맞아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별볼이 없는 바이어하고 상담하면 큰 바이어들은 그냥 가버려요.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고. 그래서 너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업체당 제품 취급하냐, 그러고 그런 예를 들어서 너가 홀세일러면 샵이 몇 개나 있냐, 그래가지고 바이어 특성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왔을 때. 그래서 그 바이어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A, B, C, D, E 별로 등급을 분류해놓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에 별표를 치나요. 큰 바이어들. 그리고 오다 가능성이 많은 바이어들은 별표를 치놓고 와서 그 바이어하고 꼭 오다 성역을 시키고. 그래서 요 바이어 등급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상담하고 나서. 그 전시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기간 중에 만났던 바이어에게 이메일 발송하고, 저 오다 성약 가능성이 있으면 샘플 보내고 오다 성약시키고,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이제 뭐 샘플 보는데, 그나 가일 보는 데서는 바로 해주시고요, 조치를. 그리고 전시회 기간 중에 상담했던 바이어 디테일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 한 500명씩 만나니까 엑셀 파일로 딱 정리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 팩스, 담당자 이력, 회사명 해가지고 이메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다 보내버리죠.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개별청과 지원업체를 선정되어 있으면 요거 이제 정빙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해외 전시회 개별청과 지원금 신청하고 나서 지원금 수령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끝나고 나서 디렉토리하고 카탈로그, 명함, 배너, 선반 남은 거는 핸드캐리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특성사를 붙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국내 업체 성공 사례 보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락앤락 업체 김준일 사장하고 저하고 한 15년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직원 한 명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전시회 2월 16일부터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는 소비재 전시회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부스에서 장사하는데 저는 락앤락 그 사장 들고 올 제품 보고 아주 우습게 봤어요. 아니 무슨 플라스틱 껍데기 가져와서 플라스틱 사출을 입을 따먹게 하는 제품 가져와서 이 짱짱한 제주장이 왔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밀폐 노하우하고 이 열고 닫을 때 이게 플라스틱이 마모가 되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에 이제 저하고 또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잤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독일의 대형 유통사를 잡은 거예요. 그때는 국내 락앤락이는 몰랐어요. 15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와서 대박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회 재미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카고 하드웨어 쇼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대형 그냥 백화점을 막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이마트 MD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락앤락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수출을 먼저 하고 내수를 나중에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들보다 락앤락 제품을 나중에 한 1, 2년 후에 팔게 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전시회 가서 대박치고 다시 국내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립스틱 보드 여기 강신기 사장 이 사람 제품도 제가 그 월마트에 연관계약 했던 제가 경험인데 보드가 옛날에 나무 판때기로 된 사각으로 돼가지고 바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달린 보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거는 이제 립스틱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이제 보드 데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좌우로 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스위스 발명왕상 받고 거의 뭐 미국에 한 몇백만 개 깔려 있어요. 이것도 이 사람도 홍콩하고 저기 광주 제주하고 대박친 케이스고. 아쿠아픽은 아까 말씀드렸고 델리만주 이게 우리 기차역에 가면은 천안 호두과자 같이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이제 또 한 몇 년 전에 처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계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도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수출 베테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델리만주가 광주교육회 처음 나와가지고 이 외국의 프랜차이즈 하는 놈들이 빡빡하게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델리만주 기계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뻥튀기 기계를 가져왔어요. 그래 뻥튀기 기계가 또 태국에 가서 또 대박을 친 거예요. 태국 백화점에서. 이 사람은 광주 전시회 가면요. 지금 옛날에는 부스 한두 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뻥 튀기면서 돈도 벌고 델리만주 팔아서 돈도 벌고 프랜차이즈 업체도 팔고 중국에도 많이 진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보면 광주 교육회나 프랑크푸르트나 홍콩 전시회 와서 대박친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충 다 말씀드렸고요. 해외 전시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말을 못해도 좋아요. 단체가 가면 통역이 다 있으니까 그 통역하면 데려가시면 되고 일단 광주 교육회부터 한번 가보세요. 참가가 안 되시면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여행사 통해서 가시면 광주 교육회하고 홍콩하고 연계해서 한 3개 전시 정도 4월 10월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100만 원만 좀 갔다 오라. 그거 가서 얼마나 이 광주 교육회장이 엄청난 걸 한번 경험하고 오시고 그래서 나도 저런 전시회 나가서 우리 제품
전 세계 바이들 대상으로 한번 풀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받으셔가지고 해외 전시회로 회사의 승부수를 걸면 결국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취업별 전시회 참가 여력은요, 제가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여기 어디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어느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요. 주요 도시만 중국 홍콩하고 중국 저 상해하고 독일만 해놨어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한 지원 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왔으니까 돈 벌어 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금 소상공인 환경 개선 자금 해가지고 모상으로 주는 게 지금 저 상반기에는 자금 다 소진되고 지금 그 공고가 떴어요. EGB.co.kr 들어가면 경기도 지원 시책 싹 다 나옵니다. 지원 시책이 보면 뭐 요즘 뭐 카다롭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5개 간판 교체 LED 간판 3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럼 공급가액이 80%니까 300만 원 들었으면 한 26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공급가액 80%. 요 세 개를 합쳐서 한 개 업체당 400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신청 안 하시고 카talog으로 내가 지원 신청 200만 원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뭐 버스, 택시, 지하철 광고를 했는데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5개 간판 교체 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건 뭐 영수증만 받으면 돈 다 줘요. 설명되는 이런 게 이제 수시로 나와요. 경기도하고 부천시, 중기청 지원 시책이 수시로 나오는데 업체들이 지원 시책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만 찾아보고 거의 다 몰라요. 그리고 요거 저 카talog 그 해외 수출 카talog 만들 때 무역협회 회원으로 회비 안 줘도 돼요. 가입만 하시면 전 세계 국가 번역을 다 해줍니다. 업체별로 A4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뭐 50인가 100페이지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전화 3자 통화 지원되죠. 무역협회에서. 러시아에서 갑자기 전화 왔는데 자기가 전화 통역이 필요하다. 그럼 무역협회 전화하면 3자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무역협회 요거 회사에 영문 자료 만드실 거 있으면 내일 가셔가지고 무역협회 그 로그인 회원 등록하시고 회비는 별도 서비스 받으려면 회비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본 서비스는 회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번역이나 통역 이런 거는 무역협회 그냥 활용해서 뭐 베트남으로 번역한다든지 뭐 인도네시아로 번역한다든지 러시아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할 게 있으시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쪽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번역 한 페이지 하려면 보통 한 10만 원씩 받거든요. 그래 하고 이제 고용 지원은 신입사원 채용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용을 먼저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을 채용하시면 연간 기업체 대표한테 고용지원센터에서 8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3개월에 150만 원씩인가 그래 넣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4회째 될 때 200몇십만 원 가지고 지금 뽑으실 때 취업성공 패키지 이수했냐. 이 교육은 고용지원센터 집 근처에 고용지원센터 가서 4일간인가 3일간 하루에 몇 시간씩 받으시면 식사도 대접하고 또 교육받을 때 교육 하루에 1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좋고 회사 대표도 좋은 거죠. 이거 말고 이제 뭐 장인 고용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년 고용 지원도 있고 청년 고용 지원도 있고 사람 뽑을 때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고용 지원 사이트 고용 지원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연구소 이거는 이제 기업연구소 설립을 하시게 되면 기업연구소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또 3인 이하의 기업연구소가 있고 5인 이상의 기업연구소가 있는데 한 3사람만 돼도 대졸자, 공대졸자 2명, 그 다음에 공고졸업 1명만 있어도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거에 설립이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 기업연구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비과세예요. 그리고 그 기업연구소에 소속된 연구 인력의 인건비 25%를
법인세 절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꼭 설립해 놓으시면 세제 혜택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는 슬로건이 뭐냐면 그린이었어요. 녹색 환경.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융복합이에요. 가령해서 휴대폰으로 TV를 켠다거나 융복합 아이템, 그러니까 타 업종하고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무조건 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T12 자금이라는 거는 테크니컬 크레딧 뷰로 해가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박근혜 정부 자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여기 한 연리 한 2%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연계형 보증서라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은행에서 자금이 남아 돌아가는데 T12 자금 추천서를 받는 업체들이 없어요. 요거는 최소한 이제 특허 한 2개는 있어야 돼요. 요거는 상당히 자금이 장기 제출 메리트가 있는 자금. 뭐 담보도 필요 없고 신용을 가야죠. 요거는 이제 정부 자금이나 고용이나 뭐 해외 전시회나 모든 기업 활동에는 정부 지원 시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돌아가시면 내일부터 내가 가령해서 직원을 채용한다 이러면 고용 지원 치시고 해외 전시회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겠다 이러면 해외 전시회 지원 치시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싶다. 영문 카탈로그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치시고 지원만 치시면 네이버에 다 떠요. 그러면 정부 자금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돈 버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찾아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